오케이, 진행을 좀 하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R&D 직무 2에 제목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에 대해서 좀 소개를 좀 드릴게요. 저는 삼성전자에서 한 20년 정도 근무를 했었고요. 연구소도 있었고, 무선사업부라고 그래서 이제 스마트폰 만드는 데 있죠. 그래서 이제 연구소도 삼성종합기술원이라고 있어요. 그건 이제 삼성전자 아니건 삼성 전체 그룹의 종합 연구소입니다. 그래서 조금 R&D를 롱텀 리서치라고 그러는데 좀 장기적인 거, 좀 이런 것들 위주로 좀 많이 하고요. 요즘은 뭐 인공지능 쪽도 많이 하고 뭐 자율주행 쪽도 많이 하고 IT 쪽은 이제 그쪽도 있지만 머테리얼, 그죠? 뭐 신소재 개발 이런 쪽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한 5년 이상 내다보는 어떤 5년에서 10년 내다보는 그런 R&D를 많이 하고요. 그게 삼성 종합기술원이라고 합니다. 그게 옛날에 기흥 쪽에 있었는데 지금은 수원 쪽으로 와서 온 지가 벌써 한 7, 8년 됩니다. 그렇게 돼 있고요. 바로 그 삼성전자 그 영통에 있는 삼성전자 쪽 그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DMC 연구소라고 있어요. 그래서 삼성종합기술에서 DMC 연구소에서도 근무를 했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뭐 사업부라는 건 이제 물건 만드는 데죠. 쪽에서도 근무했었고, 지금은 수원대학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수원대학교 쪽에서 근무하고 있고, 그래서 뭐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내가 근무한 경험도 있고 뭐 그쪽에서 실제적으로 R&D를 좀 했었기 때문에 연구도 했었고 연구소에서 연구도 했었고 뭐 상품 개발도 했었고 그래서 뭐 소개를 실제적인 소개를 많이 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근무했으니까 뭐 밖에서 보는 거하고 조금 다를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 좀 해서 말씀 좀 드리고 내부적으로 복지나 이런 것들은 뭐 잘 모를 거예요. 그냥 하는 일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을 좀 알 수도 있는데 그런 것도 좀 소개 좀 드리고 그렇게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뭐 직무라고 하면은 그렇죠? 잡이죠. 뭐 직무라는 건 담당자에게 맡겨진 임무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담당자가 맡겨진 임무가 있는데 그 하는 뭐 그게 이제 뭐 부서마다 좀 다르겠지만 그게 직무라고 그러고요. 직무라는 건 이제 뭐 어떤 회사에서 어떤 일을 하는가 뭐 그런 거죠. 어떤 사람은 영업도 하고 마케팅 쪽 R&D도 하는 사람도 있고 R&D 쪽에서도 뭐 하드웨어 쪽 하는 사람, 소프트웨어 쪽 하는 사람, 뭐 시스템 인테그레이션 하는 쪽은 많죠, 그죠? 많고 재무하는 사람도 있고 인사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내게 맡겨진 일들 직무라고 그러죠, 그죠? 자기의 전공에 맞게끔 뭐 많이 합니다. 뭐 직급이나 직위 뭐 이런 것들은 사원, 주임, 대리, 과장 뭐 옛날에는 그렇게 불렀는데 이 호칭도 지금 안 써요. 지금 뭐 이제 상하관계를 이제 미국처럼 외국처럼 이런 것들을 좀 안 씁니다. 실제적으로 쓰지는 않습니다. 벌써 없어진 지가 한 것도 한 6,5, 6년 됩니다. 그래서 뭐뭐님이라든가 뭐 다른 식으로 좀 붙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어떤 수직적인 것보다 수평적인 관계를 호칭에서부터 좀 고쳐보자. 뭐 그렇게 얘기가 있고요. 또 직책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래서 뭐 수석인 옛날엔 수석에서 팀장 할 수도 있고요. 랩장 할 수도 있고 파트장 할 수도 있고 PL 할 수도 있고 PM 할 수도 있고 일반 연구원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조직의 어떤 장 크기가 다르죠. 팀장은 좀 큰 정도고요. 랩장은 뭐 랩이 여러 개가 있다면 그게 장이죠.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어떤 조직을 이끄는 뭐 직책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이해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보시면은 이게 아마 대기업뿐만 아니고 특히 이제 대기업 쪽은 워낙 크니까 직무에 대해서 뭐 많은 어떤 분야가 있겠죠. 뭐 중소기업은 인력이 많지 않으니까 어, 뭐라 그럴까 이렇게 어, 한 사람이 이제 여러 가지 일을 맡아서 하는데 대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인력들이 많으니까 맡은 부서에 따라서 이 업무를 또 진행하게끔 돼 있습니다. 크게 보면 뭐다 비슷비슷할 거예요. 네 가지로 크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네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 R&D 쪽이에요. 연구 개발이고요. 그래서 통상 프로세스를 보면은 뭐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쪽도 있지만 일단 상품 기획, 그죠? 상품 기획이라고 해서 뭐 외국에 있는 그 삼성의 어떤 판매망을 통해서 커스터머들이 이런 기능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1년 연말에 그런 것들 보이스를 청취하고 그것을 보이스를 청취하고 그것을 반영을 해서 연말에 이런 상품 기획들을 좀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합당한지가 결정이 나면은 R&D에서 실질적으로 사업부에서 좀 그렇습니다. 사업부에서 뭐 일단 연구소나 이런 쪽은 자체적으로 아이템을 발굴해서 미래에 있던 이런 것들이 어, 전망이 있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연구에 대한 제안서를 내서 진행하는 경우가 있고 이건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사업부 쪽이라고 보시면 되죠. 상품 만들어서 파는 쪽이죠. 그래서 이쪽에다가 넘겨주면은 이쪽에서 검토를 해서 프로토타입을 만들죠. 디자인도 하고요. 그다음에 기구 개발, 뭐 우리가 뭐 스마트폰 때 폴더폰 같은 경우는 내가 나올 때, 그거 전에도 그 폴더에 그 힌지 있어요. 접히는 부분. 그거 기구적인 것들 연구소에서 DMC 연구소에서 많이 프로토도 만들고 테스트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쭉 갖고 있다가 기술 엔지니어들이 있다가 그런 상품 기획이 있으면은 들어가서 같이 합류해서 만들죠. 그래서 기구 개발하는 사람도 있고 UI 있죠. UI, UX UI라고 그래서 우리가 인터페이스 부분,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들이 있는데 이쪽 사람들이 모여서 프로토를 하나 만들죠. 작동하는지도 알고 디자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품 디자인하고 해서 디자인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 컨셉만큼 제품 디자인해서 갖고 옵니다. 요즘은 뭐 렌더링 그 디자인해서 렌더링 하면 뭐 사진 찍은 것처럼 실사에서 사진 찍은 것처럼 잘 나와요. 이건 상당히 멋있죠. 그것을 가지고 그 스펙을 갖고 이제 엔지니어들하고 이제 협상을 하죠. 그 협상하는 이유는 많이 싸워요. 디자인하는 사람들하고. 왜 싸우냐면 여기는 그냥 컴팩터고 뭐 미적인 것들, 그다음에 기능적인 것들은 뭐 상당히 혁신적으로 제안을 하는데 그게 실제적으로 하드웨어로 구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렇게 슬림하게 만들어서 갖고 오면은 모바일 같은 경우는 거기 배터리가 대부분이에요. 그죠? 배터리가 거의 크기에 뭐 유튜브나 뭐 스마트폰 뜯어보면은 뭐 크기에 거의 무게나 크기에 대부분 차지하는 게 이제 배터리니까 배터리를 확보해야 돼요, 공간을. 슬림하게 만들수록 배터리가 작아지니까 거기에 따른 사용 시간이 상당히 줄어들겠죠. 그래서 트레이드 오프입니다. 사용 시간과 배터리니까.
그래서 그 사용 시간의 시나리오에 따라서 한다면 사용 시간을 못 맞추니까 뭐 그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많이 이제 싸우죠. 싸운다는 얘기는 많이 논의를 많이 합니다. 그게 결론이 안 나면 이제 위에 어떻게 보면 사장단까지 임원진까지 올라가서 그쪽에서 토론을 통해서 나름대로 조금 뺄 거 빼고 그런 식으로 해서 결론이 나서 진행이 되죠. 그래서 프로토타입 작동이 잘 되면 근데 이제 그것을 구현하기 위한 뭐 준비된 어떤 기술들이 있겠죠. 자체적으로 개발한 것들도 있고 외부에서 사올 수도 있고요. 뭐 다양하게 해서 하나의 프로토타입 워킹 프로토타입 만들어서 그걸 테스트하고 이게 괜찮으면 이 프로덕션, 그죠? 양산해야죠, 양산. 양산하기 위해서 이 부품들이 이제 구매나 이런 자재나 이런 쪽에서 이제 검토를 좀 해야죠. 이게 전체 어떤 가격이 끝이 결정이 나 있으니까 각각의 부품에 대한 어떤 가격 같은 것들을 내고 해야죠. 그게 전체 더한 가격이 뭐 상품 가격이니까 그 상품 가격이 너무 높아지면 문제가 있으니까 뭐 그런 것도 계산하고 그다음에 그걸 양산했을 때 필요한 것들도 또 준비 좀 하고 양산해서 제조를 했다. 그래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QA를 하죠. 품질 관리든가 시험 검사도 많이 합니다. 뭐 극한 검사를 많이 해요. 뭐 스마트폰도 집어 던져봤다가 아니면 뭐 사우나에서 들어가서 있다든가 뭐 기계적인 것들을 통해서 뭐 폴더폰 같은 경우는 기계로 계속 접었다 폈다 많이 하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것도 하고 그래서 상당히 극한까지 이게 통과가 된다면 거기가 통과돼야지 최종적으로 양산을 들어가서 상품을 내놓을 수 있습니다. 거기를 통과 못하면 안 됩니다. 옛날에 뭐 배터리도 터지고 그랬었잖아요. 초창기 때는 많은 테스트를 수십만 번 했지만 확률적으로 그래서 0.1%의 어떤 뭐 사고가 있다 그러면은 뭐 100만 대 판다든가 1억 대 팔면은 한두 개에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죠. 뭐 그런 것까지 다 감안을 해야지 되니까 그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당연히 이제 서포트 그룹도 있죠. 재무 회계 쪽도 있고 인사 쪽도 있고 뭐 홍보, 뭐 총무 홍보, 고요. 뭐 시설 안전도 있고요. 이쪽은 이제 마케팅 영업 쪽이죠. 그러니까 만들어졌으면 마케팅 영업도 해야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크게 보면 네 그룹에서 협력을 통해서 제품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들이 엔지니어면은 뭐 여기에 관심이 있을 것 같고요. 뭐 상경계나 이런 쪽은 이제 이쪽 해외 마케팅이나 이런 쪽에 있고요. 그 외에 이제 뭐 인문계나 뭐 이런 쪽은 또 이쪽에 있을 수도 있죠. 그죠? 뭐 인사 쪽. 인사 쪽은 다양해 많습니다. 그죠? 뭐 심리학과도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수강하시는 전과가 여기 다 해당됩니다. 스마트폰 만드는 분야도 마찬가지 다 해당되고요. 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반도체는 뭐 전자공학이나 물리학이나 뭐 화학이나 이런 쪽만 필요한 게 아니고 거기도 뭐 기계나 다양하게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참여하신 학생들 전 과가 다 필요로 하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직무는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가면은 이런 분야에서 일하는 거는 뭐 다 해당되는 사항들입니다. 자, 삼성전자를 좀 한번 볼게요. 삼성전자의 본사가 이제 강남역에 있는 쪽이 본사가 아니에요. 거기 삼성 어떻게 보면은 전체 그룹의 본사라고 보시면 되고, 거기 삼성물산도 있고, 삼성전자도 있고, 뭐 다양하게 많죠.
거기에 본부가 거기라고 보시면 되고, 삼성전자의 본사는 공식적인 본사는 수원입니다. 수원 영통에 있죠. 영통. 그 건물 큰 게 이렇게 이게 한 45층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4개가 있고요. R3, R4, R5에 이거 R5 두 동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물이 4동이, 이쪽이 이제 디지털 시티라고 이름이 돼 있는데 음, 한 4만 명 정도 근무하면 됩니다. 이 건물에 거의 8천 명 정도 근무를 해요. 자, 뭐 실제적으로 좀 딱딱한 거 들어가기 전에 업무보다도 이제 생활복지 뭐 이런 것들 한번 뭐 좀 보겠습니다. 요거 있죠, 요거 실제적으로 있어요. 실제적으로 여기 요 건물에 있습니다. 요 지하에 다 터져 있는데 그 지하에 가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수영장도 있어요. 야구하는 이런 쪽은 운동장 이쪽에 있고요. 이제 요거는 알파이브에서 만들었는데 여기에는 식당이 크죠. 그러니까 아침, 점심, 저녁을 다 제공이 되고요. 무료입니다, 다. 그리고 메뉴는 한 50가지 정도 돼요. 50가지 정도에서 뭐 양식, 한식, 중식서부터 다양하게 있고요. 아침은 테이크아웃까지 가능합니다. 테이크아웃도 되고요. 그 샌드위치서부터 뭐 우리가 밖에서 먹을 수 있는 모든 메뉴는 거의 다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안에. 그리고 아침 되면 테이크아웃으로 많이 가져가죠. 음료수도 주고 뭐 샐러드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 바로 옆에 요 수영장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수영장은 여기가 레인이 한 50m, 50m 정도 됩니다. 이런 게 한 2개 정도 돼요. 레인이 뭐 한 6, 7개 되니까 이 정도 급이면은 한국에서 체육시설에서는 거의 최상급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여기 수영장은 뭐 옛날에는 처음 초창기 때는 이제 업무 시작 전 아침 9시 전에 뭐 저녁 6시 이후에 했는데 요즘은 수시로 가서 운동해도 되고요. 아침, 점심, 저녁뿐만 아니고 뭐 중간에 업무다 내려가서 운동해도 됩니다. 그 시간만 빼면 돼요. 그 시간만 하루에 8시간만 근무하면 되니까 그 시간만 알아서 시스템에서 빼주고 저희가 일주일에 40시간만 채워주면 됩니다. 그런데 가서 보면 아마 그런 것들이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바로 옆에 그리고 사우나도 있어요. 샤워실, 사우나도 우리가 뭐 건식 사우나, 습식 사우나 다 있습니다. 일반적인 어떤 사우나 공동 쓰는데 하는 것보다 훨씬 시설이 좋죠. 그래서 이거 강습도 있고요. 여기서 이것도 강습 다 있습니다. 그리고 헬스클럽도 있어요. 헬스장 상당히 뭐 최고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버스는 뭐 여기뿐만 아니고 이쪽도 있고 몇 군데 있어요. 그러면 이제 수원을 중심으로 해서 거의 안 가는 데가 없습니다. 출퇴근 버스는. 그리고 이제 업무 버스는 수시로 뭐 강남 쪽이나 이런 쪽은 수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돼 있고요. 이것도 다 무료죠, 사실. 그래서 뭐 이동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수원 경기 쪽에 서울까지 다 커버가 되죠. 뭐 강남은 제일 많죠. 양재나 강남 쪽은 제일 있고 뭐 잠실이나 이런 쪽, 그다음에 이쪽 그 서쪽에도 뭐 다 하고요.
그다음에 경기 지역뿐만 아니라 뭐 안 가는 데가 없어요. 이게 여기 버스만 해도 뭐 여기 수십 대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복지나 이런 것들은 잘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율 출근제라고 돼 있어요. 그죠? 자율 출근제의 의미는 옛날에는 연구소만 했었어요. 옛날에는. 그게 벌써 한 15년, 20년 전 정부터 했는데, 그 연구소는 좀 자유롭게 근무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지만 이제 사업부 같은 경우는 뭐 제품 만드는 거니까 좀 업무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좀 타이트할 수도 있는데 요즘도 그렇지도 않아요. 그죠? 모든 사업부 포함해서 자율 출근제입니다. 자율 출근제는 뭐냐면 옛날에 9시에 출근했다면 이거 없어졌어요. 12시에 가도 됩니다. 1시에 가도 되고요. 상관없습니다. 40시간만 채워주면 됩니다. 일주일에. 그래서 극단적으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하루에 뭐 점심시간 빼고 그러면 9시간이죠. 1시간 빼면은. 내가 10시간 했다. 그러면 4일 정도 10시간 했으면 4시간을 더한 거잖아요. 4시간 더하면은 또 뭐 수당도 더 줘요. 오버차지가 됐으니까. 그럼 4시간 했으니까 금요일 날 오전만 근무하고 퇴근해도 됩니다. 그럼 4시간 채워줄 수 있으니까 어,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업무에 따라서 뭐 10시간, 11시간 할 수도 있겠죠. 그죠? 가끔. 그럼 거기에 대한 수당이 또 추가적으로 주고요. 업무하다가 보면 12시를 넘겼다. 그죠? 12시를 넘겼다 그러면은 내가 서울이다, 집이. 그럼 택시비도 줍니다. 그래서 12시쯤 되면 그 회사 앞에 택시가 쭉 서 있어요. 쭉 서 있습니다. 택시 타고 가서 다음 날 얘기하면 4만 원 정도 지원이 되죠. 택시 타고 가면 됩니다. 업무 버스가 끊어졌을 때는 업무 버스가 11시, 10시, 11시까지 있으니까 뭐 요즘 회식 안 하죠. 회식 오고 한 11시쯤에 버스 타고 집에 가도 됐죠. 회식도 요새는 길게 안 하니까. 그래서 출퇴근이 상당히 자유롭고요. 여러분들이 뭐 옛날에 뭐 삼성 가면 힘들다 그러는데 그것도 옛날 일이에요. 그렇게 뭐 어렵지 않습니다. 업무 강도가 세다 그러는데 뭐 그 정도야. 잘 서포트 해주니까 시스템이 서포트 해주니까 업무 강도가 있다 그래도 이렇게 약간 말도 안 되게 뭐 이상한 일 때문에 뭐 신경 쓰는 일이 없어요. 집중하면 됩니다. 자, 당연히 뭐 비즈니스 캐주얼이고요. 여름엔 반바지 입고 가도 됩니다. 옛날에는 안 됐었는데. 직무 역량 강화. 내가 이쪽 분야에 요새 새로운 분야가 소프트웨어 쪽인데 그 교육받으러 또 갈 수가 있어요. 그런 또 어, 첨단 그 기술원, 교육원은 데가 좀 있습니다. 뭐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나 뭐 금융이라든가 온라인도 있고요. 오프라인도 거기 교육받으러 가도 되고요. 지금 그런 것들은 수시로 좀 있습니다. 어, 지역 전문가, 해외 주재원, 원래 해외 지사들이 많으니까 그쪽에 해외 근무 한 4년 정도, 한 번 나가면 4년 정도 근무할 수가 있겠죠. 다양하게 어떻게 보면은 뭐 시스템 인사적으로 시스템이 제일 잘 갖춰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현황이 많죠, 그죠? 유럽도 있고요. 러시아 모스크바에도 상당히 많습니다. 중국에도 있고, 이쪽 북아프리카, 남아프리카죠. 남아프리카 쪽도 있고, 뭐 중동, 서아시아 없는 데가 없죠. 미주는 뭐 워낙 많고요.
남미도 있고. 인도가 많죠, 인도. 소프트웨어 쪽은 인도가 많습니다. 인도 쪽은. 그렇게 전황이 그 정도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뭐 삼성전자가 삼성전자 그러는데 부문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PS도 그죠? 성과급도 이렇게 따로따로 줘요. 이렇게. 이쪽 부분이 성과가 좋다 그러면 여긴 많이 받을 수도 있고요. 이쪽 부분이 나쁘다 그러면 여기 이쪽은 적게 받을 수 있고 다 동일하지 않습니다. 이 안에서도 사업부마다 독립적으로 움직입니다. 이렇게. IM 부분이라는 거는 여기 쪽이에요. ITN 모바일 커뮤니케이션에서 무선 사업부, 네트워크 사업부. 네트워크 사업부라는 저거예요. 5G 인프라 깔아주는 데죠. 하지만 이제 규모가 좀 작죠. 무선사에 비해서. 무선사는 분기별 저번에 뭐 최대 폴더폰 나와서 최대 이익을 봤죠. 뭐 수십조니까 한 회기당 한 4회 그러니까 그 1년을 4개로 나누죠. 4분기, 3분기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몇십 조의 어떤 영업이익이 나는 거니까 엄청나죠. C 부분이 좀 뭐가 많습니다. 여기 생활가전도 있고요. 여기에 뭐 프린팅 사업은 없어졌고요. 이건 업데이트가 안 됐네요. 영상, TV 만드는 쪽도 있고요. 의료기기 사업 쪽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의료기기 사업은 아직 사업 쪽은 아직까지 존재하고요. 삼성 메디슨, 그죠? 초음파, 그죠? 우리가 인수해 갖고 진행하고 있고요. DS 반도체는 메모리 사업부 시스템 LSI 또 하나는 요즘 새로 사업부가 생겼는데 이따 소개를 드리겠지만 파운드리 사업부가 좀 있습니다. 파운드리 이따 좀 소개를 전체적으로 다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파운드리 사업부 있죠. 파운드리 사업부 여기는 그래서 크게 보면 여기 반도체 만드는 데고요. 여기는 뭐 가전서부터 TV서부터 이런 거 만드는 데고 여기 모바일 쪽 만드는 데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는 그렇게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역적으로 보시면 한번 이쪽 수원 쪽에 아까 얘기했던 여기 본사가 여기 있어요. 큰 건물이 4개 있죠. 여기 R3, R4, R5 2개 있습니다. 이게 40층쯤 돼요. 여기 수원의 메인이고요. 수원은 디지털 시티라고 돼 있고요. 요 건물 똑같아요. 설계도가 똑같아서 여기는 3개로 돼 있는데 여기는 반도체 쪽입니다. DS 부분입니다. 여기는 수원에서 여기까지 한 10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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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km는 좀 안 될 것 같아요. 한 10km 정도 될 것 같은데 여기 화성입니다. 동탄 화성 쪽이에요. 이런 건물이 크게 3개가 있죠. 이것도 한 40층짜리 있죠. 여기도 뭐 밑에 뭐 수영장서부터 여기에 있는데 여기 똑같이 있습니다. 설계도가 똑같아요. 엘리베이터 뭐 크기서부터 이런 것들이 다 똑같습니다. 모양이 똑같죠, 이렇게? 건물 설계도가 똑같아서 그래요. 여기가 있고요. 여기는 반도체 쪽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쪽은 가전, TV, 세트, 그죠? 세트 쪽에 있고 어떻게 보면 여기 부분이 여기 다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반도체 부분이 여기 이쪽에 여기는 뭐 R&D 연구소고 라인은 뭐 여기 있죠. 생산 라인은 동탄도 있고 뭐 기흥도 좀 있고 그렇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근처에 다 있습니다. 수원, 기흥, 동탄 요 근처에 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영업이익 올해도 최대 매출이 난다고 그랬죠. 통상 뭐 많이 보는 데가 이쪽 부분이에요. 그죠? 스마트폰하고 반도체 거의 뭐 비슷비슷하게 이게 이제 경기에 따라서 이게 많을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그렇죠. 3분기에 3분기에서 3분기입니다. 분기별이에요. 매출이죠, 분기별. 그러면은 네 곱하기 4를 해야죠, 4. 그죠? 엄청난 거죠. 곱하기 4를 해야 됩니다. 지금은 이거보다 훨씬 높아 있죠. 매출 저 사업장들 보면은 대부분 뭐 여기 전자는 요쪽에 있어요. 여기요. 기흥, 수원 요쪽에 있고요. 뭐 서울에 가면 우면동 쪽에 우면동 서초 우면동 이쪽에 이제 R&D 센터들이 좀 있습니다. 소개를 좀 드릴게요. 여기 서초 사업부 여기 서울에도 이제 큰 저거 있지만 우면동 쪽에는 뭐 R&D 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수원을 뭐 디지털 시티, 여기 나노 시티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서울 R&D 캠퍼스, 여기 DMC 연구소가 옛날에 수원에 있다가 이쪽으로 간 지가 한 6년, 6, 7년 되죠. 여기도 벌써. 소프트웨어 센터, 디자인 경영 센터들이 R&D 캠퍼스라고 보면